자, 이번엔 전 세계 곳곳 다양한 이슈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신 접종 소식, 그다음에 미얀마 쿠데타 현황, 그리고 일본 스가 총리 장남 논란, 프랑스 전 대통령 징역형 좀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이게 언제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 지난해 12월부터 사실 백악관과 행정부 또 의회 주요 인사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지만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접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 정상이 먼저 나서서 네. 백신을 맞는 모습을 생중계한다거나 또는 맞았다라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1일에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월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에 비공개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런 보도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예. 사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경제 정상화를 주장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 결국 자신과 부인이 지난해 10월에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지만 거뜬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학교와 가게 문 열어야 한다. 강력한 봉쇄 조치 비판한다. 이렇게 독설을 날리기도 했었죠. 예. 자, 그러면은 왜 그런데 몰래 맞았을까요, 이거? 예. 네. 사실 백신 맞지 않느냐, 예. 백신부터 접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치료제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서 예. 백신 접종이 급할 게 없다. 라면서 이유를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지난해 12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접종 계획은 없지만 적당한 시기에 접종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코로나19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면서 마스크 착용도 거부했던 자신이 정작 백신은 먼저 맞는 모습을 좀 공개하기가 어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강조하던 전문가들과 갈등을 벌이면서도 자신이 백신 개발부터 방역까지 모든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도 했고요. 예. 또 지난달 28일에는 퇴임 후 39일 만에 첫 공개 연설에 나선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모두 가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러면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군요. 어쨌든 자신이 접종한 다음에는 좀 말을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군부 쿠데타 일어난 미얀마 가볼게요. 이제 벌써 한 달쯤 됐는데. 네네. 사망자 계속 늘고 있네요, 보니까. 네, 자, 지난달 1일에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곧바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일단 미얀마의 시민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약 30명이 사망하고 예. 1,200명 이상이 체포, 기소돼서 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 인권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얀마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 사격을 하면서 적어도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를 비롯해서 양곤, 만달레이 등에서는 이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체류가스, 물대포, 고무탄뿐만 아니라 실탄까지 등장하면서 군부 정권의 폭력 진압도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요. 예. 또 곳곳에 사법경찰관이 배치되는 숫자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시민들을 잡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알려진 정도가 이 정도고 사실은 속속들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실제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예. 체포된 시민들의 수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얀마 시위 벌이는 국민들이요. 네네. 국제사회에서 좀 개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굉장히 절절합니다. 이 미얀마 군부가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가상 사설망 VPN을 통해서 이 소셜미디어에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과 사진 또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현지에 있는 대사관, 외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그 나라 언어로 도와달라는 직접적이고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달 26일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는 초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이 시위대의 상징인 새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나는 국민이 선출한 문민 정부를 대표한다. 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군부 독재 제재를 원치 않는다면서 이 쿠데타의 동식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서 해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상 그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 또는 개입 이런 건 구체적으로 좀 하지 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예. 이게 국제사회의 비판이나 제재가 사실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한테 이 제재 자체가 위협이 돼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러려면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의 이권과 국제사회의 의존도가 서로 높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에서 군부 쿠데타와 관련된 미얀마 군부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제재를 시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영향권 아래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쿠데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 이 서방 국가와 미얀마의 경제적 교류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유엔 내에서 이건 내정 간섭이니까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육 관계가 이 전체 미얀마 경제에서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미얀마 군부 정권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문민 정권 들어선 지 지금 6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요 전에 수십 년간 이어졌던 군부 독재 시기의 폐쇄 경제 체제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도 신장 위구르족 수용소 문제라든지 소수민족 말살 정책 등 인권 탄압이라면 뒤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포갑 통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 뻔하고요. 오히려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하면서 이 중국과의 의존도를 줄이려던 문민 정부보다는 예. 군부 정권, 그러니까 중국과 더 밀착해 있는 군부 정권이 상대하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보선의 출발사침 지금 문희정 평론가와 국제뉴스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갑자기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접속자 수가 확 늘었습니다. 문 평론가님, 지인들이 많이 네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이 끌고 네네. 오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예. 글쎄요. 원래 출발사 아침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로 저희 방송 청취하시고 계신 분들 그 유튜브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가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장남 네네. 관련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가 총리 사실 초창기에는 지지율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악재에 부딪혔는데요. 예. 네, 이번엔 장남 문제입니다. 예. 지난달 4일 일본 주간지인 슈칸 분슌이 위성방송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스가 총리의 장남이 방송 인허가권을 가진 총무성 간부 4명을 접대했다. 이런 보도를 내놔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예. 자, 논란이 커지자 총무성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총 13명의 총무성 직원이 39차례에 걸쳐서 스가 총리의 장남이 근무하는 위성방송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아서 윤리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이 스가 총리가 직접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예. 지난 1일에는 일본 총리실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야마다 마키코 내각 국무관 역시 이 총무심의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9년 11월 호화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사임을 했습니다. 네. 이 스가 총리가 사실 총무상에 재임하던 중이던 2006년에 자신의 아들을 비서관으로 약 9개월간 근무를 하게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장남이 위성방송사로 옮겨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성방송사가
스가 총리가 이 총무상에 재임하던 시기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사실들이 다 밝혀지면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소식 나오니까 스가 총리 지지율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번에는 프랑스 소식 알아볼게요. 사르코지 전 네네. 대통령 징역형 선고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5년간 재임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14년 이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대법관에게 내부 기밀을 알려주면 퇴임 후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2007년에 대선 불법 자금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당시 이 담당 판사에게 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예. 퇴임 후에 모나코에 고위직을 주겠다라고 회유하려 했음이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예. 물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 외에도 이 리비아의 독재자인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라든지 또 2012년에 대선에서 영수증을 위조해서 대선 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 등을 포함해서 대여섯 건의 다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예. 이 아무래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